미국발 금리 발작에 하룻밤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0.3%가 올랐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라는 이야기죠. 미국이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요,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.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?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미국이 5.75, 한국은 3.5에서 3.75로 올리는 걸 엄청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한국은행이 엄청 또 언론 설레발 치겠죠. 현실은요, 지금 이제 거의 초토화입니다. 쓰나미입니다. 쓰나미. 12월 달엔 미국이 또 올리면요, 6% 되는 거예요. 202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? 한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무책임하게 대출을 계속 풀어줬죠. 그랬더니 지금 금리에도 2030들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갭 투기하고 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네들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. 갭 투자해가지고 500만원으로 1억짜리 집을 산다고요? 예전에 인천 다가구주택을 15채인가 20채인가 가지고 있던 애가 사람이 자살했어요. 감당 못할 자산을 계속 가지면요, 그건 자산이 아니고 짐덩이입니다. 짐덩이.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. 지옥으로. 부동산은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지만 팔 때는 내 마음대로 못 팔아요. 10억이라고 기분 좋겠죠. 원래 3억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3억짜리 2억짜리를 10억을 만들어놨죠. 그래서 문재학이라는 소리를 듣고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을 탄생시켰잖아요. 문재인 때 너무 심하게 부동산 거품을 방치했죠. 정권 말기에 대출을 막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힘 다 빠지고 종이 호랑이 되고 난 다음에 막판에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주택자들 세금 혜택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부동산 시장이 더 개판이 돼버렸죠. 그리고 지금도요,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이 7%인데 그래도 집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이 나오고 있답니다. 미친 거죠. 정신이 나간 겁니다. 지난 3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.8%랍니다. 2007년 이후에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요, 어떻게 됩니까? 큰일 나는 거죠. 이제 점점 있잖아요,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. 만기가 긴 주담대 3억원을 30년 만기 대출 받으면 원리금 균등 상한 대출금리가 4.16에서 4.46으로 0.3% 늘었답니다. 총 대출이자 부담이 1,900만원, 1년에 63만원 늘어난답니다. 이렇게 들으면 1년에 63만원이라고 월에 한 5만원밖에 안 되네, 그걸 가지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겠지만, 이거는 3억원을 기준금리 이제 대출금리 4.46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. 이게 만약에 4.46이 아니고요, 8% 되면요, 총 대출이자 부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큰일 나는 거죠. 상상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, 아직 여유 있는데, 괜찮은데,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으로 번 게 얼만데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.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당장에 부동산 자산 평가액은 3억에서 10억 됐을지 모르겠지만 갚아야 될 대출은요, 안 없어진다라는 거죠. 안 줄어든다라는 거죠. 그러면요, 점점 더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되는 거죠. 사람들이 빚 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. 그런데 빚이 얼마나 무섭냐면요,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. 자식을 파는 거예요. 마누라를 팔고 남편을 파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, 지금의 못 모르는 2030들은 그걸 그냥 게임하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 봅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뒤질 겁니다. 뒤져. 빚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. 쉽게 생각한다고요? 만만하게요?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. 미국이 지금요,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1980년대 폴 버커 흉내를 내고 있답니다. 인플레이션이 금방 안 그친다 그러죠. 24, 25, 26, 27, 28 최소 5년간 간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. 그럼 그 5년 동안 한국은요, 한국 뒤지는 거죠.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벌어지면요, 빚낸 사람들 끝장나는 겁니다. 사는 게 쉬운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놈들 이제 큰일 나는 거죠.
사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. 사는 게 절대로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, 얼마나 겁나는 일인데요.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. 정신 나간 놈들인 거죠. 미친 거죠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. 이상하다 이상하다. 왜 그렇지 왜 그렇지. 두고 보라는 거죠.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? 개병신 되는 겁니다. 개병신. 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.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. 이제 두고 봐야죠. 지나고 나면요.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. 많은 생각들을 내야 됩니다. 사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. 라는 겁니다.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0월 달에 8% 찍는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. 8%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쓰나미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. 이걸로 끝이냐? 아니죠. 2024년에는요. 경기대금 완충자본 적립하고 가계대출 완충자본 적립하고 2% 2.5% 적립하고 이제 은행들 LCR 정상화되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. 빚진 사람들은요. 죽는 겁니다. 10억이니 20억이니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없다. 믿지 말라는 겁니다.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이번 달을 살아낼 수 있을지 다음 달을 또 견딜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.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 당장은요. 소비를 철저히 무소비로 소비를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룻밤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0.3%가 쑥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아마 금리가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. 미국이 기준금리 6%까지 간다. 내년에 7%까지 간다. 라고 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이 5%까지 가야 되는 거고.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아니고 상단금리는요. 10% 그냥 간다고 봐야죠. 10%면 다행이다. 11%, 12%. 신용도에 따라서는 14%, 15%, 17% 이렇게 이게 계속 넘어가야 될 거다. 그러다가 답 없으면 어떻게 된다? 제2금융권 넘어가고 사채 쓰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미국발 금리 발작에 하룻밤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.3% 올랐다. 주담대 상단이 7%를 넘어서 8%도 될 수 있다. 라는 걸 현실로 생각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또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. 점점 더 두려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금방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.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.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? 많은 이들이 답이 없는 이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교통정리가 조금 되어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다시 경기를 살리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